네, 시간이 2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광주과학관 강문호 학산실장 문경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또 온도가 달라진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일상 회복이 돼서 참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날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씩 늦어져서 좀 아쉬움은 가득합니다만 항상 그래도 이렇게 과학관에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플라스틱 두 얼굴의 플라스틱 특별전 보신 본 우리 친구들이 네, 한 절반 정도 되네요. 뭐가 가장 재밌었을까요? 우리 봤다고 썼던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재밌는 거, 우리 제 앞에 있는 친구,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자동차 만드는 거? 아, 자동차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다? 그래요. 또 뭐가 제일 재밌었을까? 우리 오늘 본 친구 중에, 플라스틱 특별전 본 친구들 중에 난 이게 제일 재밌더라? 네, 우리 앞에 있는 친구. 360도 돌아가는 팽이 의자. 네.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도 플라스틱, 또 집에서 일상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플라스틱 우리 집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참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다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을 풍요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환경오염의 또 주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두 얼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이제 8월 28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못 보셨다면 이제 끝나고 한번 플라스틱 전시도 가족과 함께 같이 즐겨주시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립광주과학관 제31회 필사이언스 강연은 현재 진행 중인 두 얼굴의 플라스틱 특별전하고 여기에서 인간의 시대, 플라스틱 화석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강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만 이제 퀴즈 답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시작 전에 조금 일찍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여기 계실 텐데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였을까? 나 제목 안다! 여기 검은색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인류세. 네, 맞습니다. 여기 기념품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강연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퀴즈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기념품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연 전에 보신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2021년 제54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필름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최평순 PD님을 오늘 연사로 모셨는데요. PD님께서는 2010년 단편영화 텀블러 라이프라는 작품의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후에 2011년 EBS에 입사하셔서 현재까지 이제 환경 생태 전문 PD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연을 위해서 와주신 최평순 PD님을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방송의 최평순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 뒷이야기로 이렇게 강연을 가끔 다니는데 주로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가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과 같이 많이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오늘 저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인류세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게 그 이제 해외의 어떤 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책이랑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감을 받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의 우주에서 우리 지구에 오게 된다면은 이 지구에 어떤 화석을 발견하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뭐 공룡이 있던 시대의 쥐라기에는 어떤 공룡의 뼈를 발견을 하고 그 이전 시대에는 뭐 삼엽충 같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 뼈를 발굴하게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는 미래의 우주인이 뭘 발견하게 될까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진이랑 함께 찍으면서 그 우주인이 어떤 미래의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2021년, 2022년에 흔적을 찾는 걸로 이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플라스틱의 화석을 찾을 것이다. 왜냐면은 플라스틱이 지금 이 지구를 가장 가득 채우고 있는 신소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이 얘기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그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EBS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당시 이제 환경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국이 EBS랑 KBS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그 하나뿐인 지구라는 환경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뭐 이렇게 알파카 라쿤 같이 좀 이게 겨울철 점퍼 같은 거 뒤에 라쿤 털이 달려 있는데 뭐 그런 걸로 그런 게 사실 동물의 털이다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뭐 이유리 씨나 이상수 씨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의 어떤 결혼 문화가 어머니들 결혼을 다 하실 때 전문 웨딩을 해서 되게 30분, 1시간 이내에 결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산업화된 웨딩 그리고 되게 빠르게 결혼하는 패스트 웨딩에 대한 뭐 문제의식 등등 같은 것을 한 2년 동안 제작하면서 환경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EBS의 다큐프라임이라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긴팔인간이라고 해서 이 유인원,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생물 종이 유인원이거든요. 여기 친구들 중에 혹시 유인원이 6종, 인간을 제외하고 6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 유인원인지 아는 친구 있으면 대답해 볼래요? 유인원? 너무 어려운 단어구나, 유인원이. 예. 저기 저 친구 손 들었다. 뭐예요? 맞았습니다. 예. 저기 이쪽 길 끝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원래는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EBS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유인원이라는 어떤 인간과 가까운 종에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봤다시피 침팬지, 오랑우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번이라고 하는 긴팔 원숭이라고 알려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인간과 더 가까운 종, 우리가 이제 원숭이라고 알고 있는 종은 유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유인원이고 이제 상식적으로는 인간도 유인원이라 말하지 않고 인간을 제외한 유인원 중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간과 비슷해가지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가서 저는 이제 생태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인류세보다는 유인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유인원과 원숭이의 차이는 그 꼬리가 있냐 없냐예요. 꼬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엉덩이 여기 밑에 만져보면 꼬리뼈가 있거든요. 그 꼬리뼈가 이제 피로가 없어져가지고 퇴화를 한 거예요. 진화라는 긴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서 보는 원숭이는 꼬리가 있죠. 그 꼬리가 있고로 진화의 과정에서 엄청 차이가 있고 인간과 더 얼마나 가깝냐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어머니들께서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임신을 하는데 뭐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임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긴팔원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친구도 꼬리가 없죠. 이 친구는 한 7개월 정도 임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있냐 없냐로 인간과 더 가까운 종이냐 아니냐가 또 이제 판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긴팔 원숭이가 아니라 꼬리가 없기 때문에 긴팔 유인원이 맞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인원과 원숭이의 차이에 이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침팬지도 그냥 원숭이라고 해버리거든요 많은 대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마음대로 이제 긴팔 인간이다 뭐 인간적인 측면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음악 본능이라고 하면서 소풀 깨어내고 영혼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큐멘터리에 그 한 줄을 뽑아봤는데요. 그 우리는 인간의 정의를 여러 가지를 할 때 도구를 쓰는 게 인간이다 이런 정의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인 구달이라는 침팬지를 오랫동안 따라갔던 분이 보니까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잡아먹 흰개미를 잡아먹을 때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흰개미 집에 넣어서 빼서 먹는 걸 보면서 인간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도구를 쓰는 게 인간의 정의가 더 이상 빠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래를 하는 게 음악, 예술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새들의 노래는 좀 단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유인원인 긴팔원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번은 실제로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듀엣이라고 해서 합창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새끼가 태어나면은 새끼가 부모가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불러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자신이 성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대로 그걸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도 그것을 따라하는 걸 보면은 이 친구들의 DNA 속에 유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유전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연구가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유인원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종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무시하는 종들이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에 최적화되게 진화를 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놀랍게도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어쨌든 저는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그 지구를 많이 바꿔놨고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많은 동물들이 멸종으로 가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생겨서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에는 6번째 대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기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애들이 다 이제 멸종 위기에 몰리고 많이 죽고 있는 과정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코끼리, 코알라, 오랑우탄, 눈표범 등등 그리고 그런 식의 대멸종이 점점 가속화되다 보면은 우리 인간도 안전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6번째 대멸종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이런 건 뭐 5부작인데 첫 편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 긴팔 원숭이라고 알려져 있는 긴팔 인간 프로그램을 찍을 때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이렇게 동물을 하루 종일 제이부다 선생님이 그 하루 종일 침팬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몇 달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큐프라임과 이제 환경 프로그램인 하나포인지구를 안 만들 때는 이것이 야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제작을 했어요. 이게 시즌 1, 2, 3까지 해가지고 시즌 3는 이번 주 목요일에 종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되게 바빠서 강연을 안 다니다가 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요청이 와가지고 방송이 딱 끝나는 시점이어서 운 좋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이제 김국진, 소현지 씨랑 우리나라의 야생동물들을 보러 다녔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수종 씨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괭이갈매기나 식충식물 같이 그동안 안 다뤘던 동물들을 보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것이 야생이다 3의 부제를 3%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오늘의 주제인 인류세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긴팔원숭이 기번이라는 친구 같은 친구가 되게 세상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생동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를 벗어나면은 뭐 돌고래 뭐 아니면은 기린 그다음에 침팬지 같은 애들이 세상을 되게 많이 점령하고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한 50% 이상 인간이 50%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을 다 합쳐봐야 3%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97%는 뭐냐? 우리 인간이 키우는 우리 인간과 친한 동물들, 인간에 적응한 동물들이 97%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개, 고양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기 위해 키우는 닭이나 돼지, 뭐 염소, 소, 양, 뭐 이 정도 친구들이 거의 97%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3%가
사실은 지구에 우리와 같은 세상을 구성하는 생명종이고 지구의 어떤 공동 주인인데 왜 우리 인간만 주인 행세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드러낸 거는 인류세라는 한 시간 전에 몇 분은 보셨겠지만 그런 다큐멘터리고 그것을 좀 부드럽게 풀어낸 게 이제 이것이 야생이다라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이제 필사이언스의 두 얼굴의 플라스틱의 어떤 그 기획의 일부로 이 강의가 마련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저렇게 김판호 선생님도 찍고 뭐 이제 최수종 씨랑 뭐 지출식물이나 이런 것도 찍고 다니지만 원래 저는 대학생 때부터 플라스틱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플라스틱 저 랍에 저런 것을 계속 10년 정도 계속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그것을 프로그램에 녹였는지는 한 10분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이 오늘 뭐 국립광주과학관의 주제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고 대학생인 저 최평순한테도 저 사로잡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이 문제다라고 느꼈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유명한 인사가 한 명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보얀 슬라시라는 당시 한 18살 정도 됐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자기 주변에 해양 쓰레기가 둥둥 떨어지는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쓰레기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문제다. 이게 쓰레기가 뭐 이렇게 한두 개 있어야 뭐 치우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떠다닌다. 근데 세상은 왜 이걸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지? 아무도 이걸 왜 치우겠다고 안 하는 거지? 내가 치워야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치울 수 있을까를 아이디어를 올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여서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고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니던 대학교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모든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설득해서 투자도 받았어요. 한 400억 원 정도 당시 돈으로 4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과학자들이랑 기술자들이랑 계속 시험 제품을 개발하고 네덜란드 청년이니까 네덜란드 앞에 부케라고 있거든요. 그 부케라는 바다에서 계속 이 테스트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것을 실전 배치를 2018년에 이제 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한 곳은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태평양에 둥둥 떠다니는 한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랑 미국 본토 사이에 하와이 근처에 한 프랑스 정도의 크기, 남한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15배 정도 크기의 그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가 있어요. 거기를 치우겠다고 이제 4년 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전 개발한 이거 자기가 개발한 해양 청소 쓰레기를 개발했다고 한 거고 이제 저는 여기에 이 수많은 취재진 중에 한 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셀카를 찍었어요. 여러분들 셀카 찍는 거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때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가봐가지고 근데 이게 2018년 여름의 일인데 제가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셀카를 찍었던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1년 뒤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TV 화면으로 보다가 이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다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1년 내내 날씨가 청명하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뭐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하늘이 맑은 데로 유명한 데인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서 미국에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커다란 산불이 생기고 그 산불에서 이제 날라온 연기가 이 하늘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빛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된 거면 이거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해양오염, 플라스틱 해양오염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취재하러 갔던 데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게 그냥 자연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면은 우리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우리가 이제 뭐 전기를 많이 쓰고 차를 많이 타고 뭐 에어컨을 뭐 많이 켜고 이런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인류세 이번 강의 제목인 이제 인류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만들었던 저희 제작진이랑 만들었던 6번째 대멸종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불타는 지구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면은 우리가 인류세라고 안 부르고 미국엔 불이 많이 나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이거는 호주 사진이에요. 호주 사진. 호주에서 2년 전에 역대 최고로 심했던 산불이 났어요. 들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불이 탔어요. 6개월 동안. 6개월이라면 1년 중에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되게 큰 불이 나가지고 한 30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불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연수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2월, 3월에 울진 삼척에 큰 불이 났었고 6월에는 불이 보통 안 나는 시기인데 밀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큰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조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호주는 여러분이 지구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땅이거든요. 큰 대륙 하나 자체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땅이 크면 클수록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 최고 피해인 산불이 2019년 8월에 발생해서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불탔고 이게 당시 호주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촬영을 하러 2년 전에 갔었어요. 여기서 제가 직접 찍은 장면인데 이때 피해 현장의 규모가 호주 전체 산림의 1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라남도가 다 탔다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산림 피해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불타 죽은 동물들도 있었고, 이건 잔인하니까. 이 친구들은 굶어 죽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캥거루인데 이게 불을 피했어도 워낙 이게 산불 피해 규모가 크니까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은 친구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이제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만났던 지구 과학자가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산불이 많은 호주의 소방관들은 경험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호주가 더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도 호주의 소방관들조차도 불을 끄다가 멈추고 말한다. 이 화재는 불을 끌 수 없다. 너무 큽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도 호주 방송국에서도 당시 현장 상황인데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뒤에서 보고만 있잖아요. 사실은 불 끌려다가 소방관들이 다칠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호주 산불은 어떻게 꺼졌냐? 비가 와서 꺼졌어요. 6개월 뒤에 큰 불이 와서 중간중간 비가 올 때 약간 화재가 잦아들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결국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자택이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라는 곳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류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에 스테레오들을 퍼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불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기후변화로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면서 산불이 났을 때 더 불이 커지게 만들고 우리가 끄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이분이랑 인터뷰를 했던 이 곳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불이 탔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류세라고 이제 한다.